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강의가 개강했습니다. 와, 저만? 네, 볼게요. 자, 1강인데요. 제가 저희 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원래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책 있죠? 그걸 풀고, 한번 보고, 다시 저랑 수업을 하기 전에 요걸 또 풀어보고, 벌써 2번 푸는 거죠. 근데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고 저랑 수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솔직히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영어보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도에서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변형 문제가. 근데 오히려 1,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영어 독해 연습이 변형 문제를 더 잘 풀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수능특강 영어를 통해서 조금 논리적인 사고가 된 친구들은 오히려 어려운 걸 더 잘 풉니다. 논리적인 사고력이 좀 향상돼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1강이고요. 자, 요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장 삽입 문제였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이 이제 어디 들어가냐 하는 문제였었죠? 네. 이게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네. 이게 옷에 닿으면 지그럭거리기 때문에. 네, 볼게요. But by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parks and wilderness began to embrace all native species and ecosystem processes, and protected areas became increasingly viewed as critical cornerstone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잘 보세요. 일단 벗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항상 역접의 연결사나 지시사가 나올 경우에는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20세기의 latter half, 후반에 갔었을 때 공원과 와일드네스, 어떤 그 야생 생태지 이런 데가 모든 네이티브 스피스, 원래 그 종의 토종 종들을 embrace, 껴안기 시작했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태계의 과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areas, and protected areas, 보호받는 지역들이 점점 뭐로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 어떤 상당히 중요한 cornerstone 하면 이제 초석, 주춧돌 이런 뜻이 있죠. 주춧돌, 즉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명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어떤 상당한 초석으로서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럼 중요한 게요.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모든 걸 다 껴안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역접의 연결사 접사는 동사관계가 반대라 그랬죠.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모든 종들을 다 껴안지 않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이제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Protected area police and practice have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 in response to shifting social values, conservation politics,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ever-increasing human environmental impacts. 보세요. 보호되어지는 지역에 대한 정책과 어떤 그런 관행들이 극적으로 지난 몇 세기 동안 변화해 왔대요. 근데 뭐에 대한 반응으로? 즉 사회적인 가치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conservation politics, 보존 정책, 그리고 과학적인 이해 이런 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ever increasing human environmental impacts,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어떤 효과나 충격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변화해 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Public enjoyment and scenic beauty were once the highest priority in U.S. national parks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대중들의 즐거움과 scenic, 그러니까 풍경이죠. 풍경의 아름다움이 한때는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였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At the start of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가 시작될 때, 아까 우리 20세기 후반 나왔었죠. 잘 생각하셔야 돼. 시간의 흐름. 20세기 초반에는 only the desirable, 바람직한 native species, 그 토종 종들만이 were protected, 보호를 받았고, while others, 다른 것들은 exterminated. terminator라는 영어 아시죠? 원래 terminate란 단어가요, 종결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뜻이 있어요. 근데 EX가 붙으면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려갖고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exterminate 하면 제거하다, 몰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제거되고 몰살됐대요. undesirable,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ecosystem element, 즉 such as fire, 이런 거, 불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는 생태계의 요소로 여겨진 이러한 것들은 controlled whatever possible, 가능한 한 어디에서든 통제가 되었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이 뭐 하는 게 나와요? 얘는 좋아, 좋지 않아 해가지고 자연 종들을 분리하는 게 나오죠. 근데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다 받아들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 4번 문장 보시면 자 요거 잘 보세요. At the same time 그랬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란 얘기는 이 앞과 이 뒤에 동사 관계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세요. 동시에 보존 advocate, 이 보존 옹호주의자들은 argued that, 주장했대요. Active management should be kept to minimum. 자, 활동적인 관리가 최소가 돼야 된다고. 뭐 하게끔 자연이 자신의 과정을 인간의 인터벤션, 개입,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간의 간섭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주장한 거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종들을 이렇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좋지 않은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번에 모든 종을 다 받아들여야 돼가 들어갔어야지 됐겠죠. 그러니까 연결사나 접사 때문에도 그렇고 뭐 때문에도 그렇고 at the same time 때문에도 그렇고 요놈의 답은 어디에? 4번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나옵니다. 주제는 뭐였어요? 당연히. 20세기 초반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됐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아니야. 인간의 개입은 뭐 하면서 최소화하면서 생태계 보존을 해야 되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고요. 그러한 이유로 at the same time 요 앞에 나오는 몇 번이 4번이 답이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어휘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려고 그랬죠.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어휘 문제도 주제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6월, 9월 수능 때 EBS 교재 연계돼요. 근데 중요한 건 6월, 9월 때는요. 내가 EBS 교재를 봤으면 풀 수 있게끔 연계가 돼요. 근데 수능 때는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연계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그 지문 내용이 기억이 나서 쉽게 풀면 땡큐인데 그게 안 되면 원래의 비연계처럼 풀던 논리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같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휘 문제도 착각하시는 게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어요. 국어든 영어든 모든 언어로 된 지문은 한 단락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볼게요. 자, 마가렛 이 캐머리 이런 사람이 나와. 볼게요. 주어진 문장. 마가렛 이 캐머리, professor of psychiatry at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 has for decades done extensive research exploring the connection between our emotional life and our immune system. 자, 보세요. 이 여자분이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사이키아트리, 정신과학, 정신의학 교수신데, 수십 년 동안, 자, 광범위한 연구를 해왔대요. 자, 수십 년이라고 했다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몇십 년이 걸쳐 있다는 얘기는 그 연구가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는 거죠. 뭐 하면서, 그렇지, 뒤에 나오는 우리의 정서적인 라이프 삶과 우리의 면역체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사하면서 광범위한 연구를 하셨대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She found that 그녀는 발견했죠? 뭐를요? Negative and positive feelings influence the immune system in exactly the same way. 자, 이게 중요해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더라. 근데 조건이 붙죠? As long as these feelings are permitted and expressed spontaneously. 이러한 감정들이 자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허가되는 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똑같은 방식으로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더랍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죠. 자, 이제 우리의 기존에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이 글에 따르면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거면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기뻐서 웃어요. 면역체계에 좋다고 한다면 슬퍼서 우는 것도 내가 정말 슬퍼서 우는 거라면 면역체계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 못하는 거예요. 언어 영역이나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을. 지문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Her research showed that 그녀의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죠? Each feeling, 각각의 감정은 when spontaneously generated and allowed, 자발적으로 발생되고 허락되어지면 increase the activity of the immune system, 면역체계의 활동을 증가시켜준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맞아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그렇게 immune system, 면역체계의 활동을 증가시켜주고 and of the T cells in particular, 특히 T세포의 활동력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The body showed heightened resistance for the duration of their experienced feeling.
This was observed with joy, fear, anger, and sadness. 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뭘 보여주냐 하면 높아진 저항력, 뭐에 대해서 그렇지 경험되어지는 감정의 그 duration, 지속 기간 동안 이러한 저항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대요. 근데 이것은요, 기쁨, 두려움, 화, 그리고 슬픔에 다 관찰되는 현상이래. 맞죠? 분명히 앞에서 높아진다 그랬어요, 면역 체계가. The idea that, 그러므로, 자, 요거 잘 보세요. 낫이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부정어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헷갈립니다. 어떤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해롭다라는 생각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가 나오면 얘는 맞는 거네. 근데 낫이 있지. 홀드업이 유지하고 지지해 주는 거잖아. 지속되지 않는다,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under control. 자, 요런 거 해석 잘해야 돼. 오히려 그 반대다. 자, 요런 거 나오면 추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앞의 내용의 반대라는 얘기죠.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러면 바꿔서 말해서 해석해 주셔야지 독해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무슨 의미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고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The immune system apparently reacts in the different way to spontaneously create and express sadness as it does to joy, to anger, and to fear. 이건 틀리면 안 되죠. 5번이죠. 왜요? 면역체계는 확실하게 반응하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표현되어진 슬픔에 다른 방식으로, 무엇과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 화, 그리고 두려움과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고 same way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 정도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6월이나 9월이나 20대 나왔다. 그럼 요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요 정도는 맞아줘야 되고, 힌트는 어디에 나와요? 분명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 여기에서 분명히 더 same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same과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근거 찾았고 5번의 different를 same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면역 체계에 대해서 그 감정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감정이라면 슬프든 기쁘든 우리에게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가볼게요. 3번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 고르는 거였죠? 얘는 주제는 굉장히 쉬워요. 이 부분이 주제야 그냥. 뭐냐 하면 그냥 일단 주제 찾고 어법적으로 볼게요. It is unfortunate that a lot of people find it extremely difficult to build trust in their created relationships, like in a spouse, and yet find it extremely natural and safe to trust their parents or siblings. 보세요. 불운해. 뭐가 불운하대?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어렵다는 걸 발견하는 거. 뭐요? 그들의 만들어진 관계에서 믿음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배우자 같은 거.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는 솔직히 말하면 뭐가 아니에요? 혈연관계 아닙니다. 갈라서면 끝이죠. 근데 이제 자식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보는 건데, 어쨌든 남편이나 아내는 혈연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신뢰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불운하대. 맞죠? 그리고 yet find it natural. 그리고 극도로 자연스럽고 안전해. 그들의 부모나 sibling, 형제 자매를 믿는 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뭐 이 글은 그렇대요. 이게 주제가 뭐냐면 사람은 혈연관계야. 내 가족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자매고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가족이고 형제자매니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게 이 글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 고르는 문제는 그 글의 주제를 빼놓고는 웬만하면 제가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되게 쉽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어법적으로 틀린 거였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법은 포인트다. 근데 이게 이 답이 4번의 finds가 틀렸었거든요. 그 이유 아세요? 일단 무조건 품사가 동사인 놈의 비주에 쳐져 있으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부터 따져야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자리가 맞으면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따져야 돼요. 요즘 수능 어법 문제는 100개 중에 99개는 다 이거야.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 그러면 주어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4번을 보시면, 자, 4번. 이거 잘 보세요. But then there are situations when 그랬죠. 접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 얘기인데 when people who may not have grown up together or even met before as in case of cousins and distant relatives. 요거는 이제 없어도 돼. 어차피 어법 문제니까 요거는 중요하지 않죠. still하고 finds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후가 관계대명사인 건 그래도 고3 정도 되시고 N수생 정도 되시면 아시니까 후로 이끌어지는 부분은 뒤에서 people을 꾸미는 구조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얘가 진짜 주어거든요. 진짜 주어인 people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동사 자리는 맞으나 주어가 복수니까 4번에 find의 s를 빼고 find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어법적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그렇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틀린 부분은 몇 번이다? 그렇지. 4번에 people이 주어니까 finds가 아니고 find라고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뭐 1번, 2번, 3번, 5번 중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저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주어진 문장이에요. Most readers will know about fields, but those who don't will know that whoever hears hated children and animals. 보세요. field. 자, F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 특수 명사죠. 그래서 하는 말이 대부분의 독자가 fields에 대해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fields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아이를 싫어하고 동물을 싫어한다는 사실은 알게 될 거래요.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왔겠어요? fields가 왜 동물을 싫어하고 아이들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럼 보겠습니다. Creative writers can strengthen their work with the allusions without explaining them. 자, allusion 하면은요, 이게 in you라는 표현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아, 요즘 목이 참 안 좋아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두고 B란 애가 A란 놈은 우리 학교의 유재석이야 그랬어요. 아, 그럼 딱 오죠, 느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배려심도 강하고 인기도 있고 뭐 이런 친구? 이런 게 인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약간 비유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볼게요. 창의적인 작가들은 강화시킬 수 있어. 그들의 작품을. 뭘 가지고? 설명 없이도 인유를 가지고. 그렇대. 그러면 하는 말이 The trick is not to honor your readers with the unexplained. It does not matter or the allusion contains its own explanation.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기법, 인유라는 기법이겠죠. allusion이라는 이 기법은 독자들로 하여금 설명되지 않도록 해서 짜증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either A or B죠. 그게 중요하지 않던지 그 인유를 모른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든지 알아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나 봐. 몰라. 어쨌든 그 문제가 되지 않아.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어요? 설명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 그 인유가 자체적으로 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을 때 인유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이 술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For example, 자, 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We could safely write without explaining who W.G. Fields was. Like W.G. Fields, she hated children and animals. 자, 우리는 안전하게 쓸 수 있어. 뭐라고? 누가 W.G. Fields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 없이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W.G. Fields처럼 그 여자는 아이들도 싫어하고 동물도 싫어했다. 그럼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무슨 미국인가 영국의 되게 유명한 무슨 배우인데 요 남자 배우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하냐면 실제로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무조건 동물하고 아이들 싫어하는 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너 W.C. 필즈 같은 놈아. 그러면 딱 아는 거야, 사람들이. 미국인가? 사람들은, 아, 내가 그렇게 동물도 싫어하고, 이제 애들도 싫어하는 개놈 같은 사람인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알아. 왜? 여기서 뭐라 그랬거든? 아, 이 인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이들을 싫어하고 동물들 싫어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왜? 이걸 보고 아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뒤에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뭐 여기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글의 흐름상 이 뒤에 들어갑니다. 답은 찾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까요? Obviously, 명확하게도 The world is richer for those who can pick apart layers of meaning. 자, 명확하게도 세계라는 것은요 훨씬 더 풍부해져요. 누구에게? 그렇지. 어떤 의미의 어떤 layers, 어떤 apart layers죠. 떨어져 있는 층들을 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풍부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세계랍니다.
The unexplained allusion is sort of a subterranean communication between writer and reader, a lead to a world of shared information. 자, 설명되지 않은 인유라는 것은요, 일종의 뭐냐면 subterranean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숨은, 비밀의, 이런 뜻이죠. 어떤 영토 속에 밑에 있는 거잖아. 숨은, 비밀의 어떤 의사소통인데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이래요. zealot, 경의의 표시. 즉, 서로 shared, 공유되어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어떤 경의의 표시라는 거야. 너 유재석, 이 새끼 너 유재석 같은데? 뭐야? 한국 사람 다 알아. 어떤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경의의 표시? 뭐 이런 거. The reader who recognizes an allusion is twice blessed, but the reader who doesn't recognize will still understand if it is carefully presented. 자, 인식하는 거. 인유를 인식하는 독자는 2배로 축복받은 거죠.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그 글을. 하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한 독자들도 여전히 이해는 할 수 있어. 주의 깊게만 그 인유가 제시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인유의 기법이 가지는 효과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obviously 앞에 3번에 들어가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네, 갑니다. 5번. 자, 얘도 글의 순서 찾는 문제였었죠? 이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였었는데, 자, 글의 순서는 항상 어려운가 봐요. 많이들 틀려요. 자, 이게 주어진 문장입니다. Resist the temptation of leaning too much towards the use of convergent thinking to the exclusion of divergent thinking. 자, 보세요. 지금 convergent thinking과 divergent thinking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글을 읽으실 때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상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그렇죠. 이 말하는 이 작가는 두 개 중에 뭘 더 선호하는지를 딱 따지셔야 돼요. 자, convergent는 말 그대로 수렴한다는 의미가 있고 divergent는 확산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셨을 때 이 글을 쓴 라이터 작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딱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럼 지문 분석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So it's easy for us to fall into the trap of telling our children what is right and wrong even when it comes to ideas and suggestions which may be relatively open-ended and highly subjective.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쉬워. 어디에 빠지는 거? 이러한 덫에 빠지는 거. 어떤 덫?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가를 말해야 되는 덫에 빠지는 건 쉽대요. 심지어 그것이 when it comes to 뭐뭐와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이라는 수거죠. 뭐에 관해 말하자면? 생각과 제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생각과 제안? 그렇지. 어떤 게 상대적으로, 그렇지? 즉, 이때 위치는 이제 관계사로 보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오픈핸디드, 열린 결말, 또는 매우 주관적인 그런 생각과 제안에 관해서 말할 때조차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가를 아이들에게 딱딱딱 이게 맞아, 이게 나빠 라고 딱딱딱 이미 딱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는 그러한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A가 나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stead of saying let's use some glue to stick the pictures to make a collage, you may say I wonder how we can attach this to this so that we can make it special. 예를 들어서 우리 콜라주를 만들기 위해서, 맞죠? 만들기 위해서 이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기 위해 풀을 좀 사용하자라고 말하는 대신에 너는 내가 참 궁금하네.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지, 뭐 할 수 있도록 얘를 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하고 얘를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궁금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볼게요. We also need to look at the way we phrase our questions, making sure we ask questions with permit divergent thinking.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또한 뭐가 필요해요? 어떤 방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질문에 말을 만드는 법에 대한 방법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 뭐 하면서? 뭘 확인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물어볼 때 divergent thinking이죠. 확산하는 생각을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질문의 말을 만드는 방식을 볼 필요가 있대.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질문하는 방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어디에 나오고 있냐 하면은 A에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B 다음에 A거든요. 그게 보여야 돼. 왜? 우리 항상 일반적인 진술 다음에 구적 진술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만들 때에는 디버전트한 싱크가 이 사람이 요거를 강조하는 거야.
different thinking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돼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라고 분명히 B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A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 다음엔 A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 2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C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Simply by rephrasing what is say. 자, 우리가 말한 것을 다시 단순하게 재바꿔서 말함으로써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말을 재바꾸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A에 나오죠. A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rephrasing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A 다음에 C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말한 것을 다시 바꿔줌으로써 We are not just suggesting one correct solution. 우리는 한 가지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but later, 오히려 we can encourage children to think about different solutions to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어떤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자.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하자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고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와요. B 다음에 A였고 그 다음 C였죠. 그리고 확인해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 이런 예야. 그래서 리프레이징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 5초 정도 확인하고 답은 몇 번이다? 그렇지. 2번에 네. 잘못 눌렀나 봐요.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구나? 2번에 BAC 2번에 그렇죠. 2번에 BAC가 답이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제 연결사 찾는 문제였었고요. 이제 일종의 빈칸 문제죠. 이게 영어 독해 연습이 한 강에 12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해요. 네, 보겠습니다. Some genetic characteristics can be expressed only during specific periods in the life of an organism. 자, 몇몇 유전적인 특성들은 오직 어떤 유기체의 삶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표현되는 경우가 있대요. If an organism dies before the characteristic is expressed, it never has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fitness of the organism. 만약 어떤 한 유기체가 죽어버려, 뭐 하기 전에? 그 특성이 발현되기 전에 죽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결코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렇죠. 그 유기체의 전체적인 어떤 fitness, 적응도, 적합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겠죠. 당연한 거겠죠. Say, 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A, triage genes for producing very attractive fruit.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매우 매력적인 과일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A 해보자입니다. 중요한 거. 나무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A에는 순접 들어가고요. 특히 예시 연결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3번, 4번, 5번 답 안 되고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For example. 자, the attractive fruit is important because animals select the fruit. 목 아파. Select the fruit for food and distribute the seeds as they travel. 보세요. 이 매력적인 과일은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음식으로서 그 과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 씨앗을 여기저기에 배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하지만 if the tree dies before it can reproduce, 이 나무가 번식하기 전에 죽어버리게 되면 the characteristic may never be expressed. 그 좋은 과일을 생산해내는 특성은 절대 발현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맞죠? 분명히 여기에서요. 발현되지 못해요. 나무가 있는데 얘도 죽으면 발현되지 못해요. 같은 말하고 있고 순접인데 나무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예시 나오는 거죠.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B에서 뭐라고 하면서요. Genes such as those that contribute to heart disease or cancer usually have their effect later in a person's life. 잘 보세요, 이거. 이거 잘 보세요. B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유전자인데 심장질환이나 암에 기여를 하게 되는 유전자들은 보통 사람의 삶의 후반부에 갔을 때 그들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대요. So because they were not expressed during their person's reproductive years, they were not selected against because the person reproduced before the effects of the gene were apparent. 잘 보세요. 그것들이 발현돼. 인간의 reproductive years. 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발현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중요한 거. 앞에 있는 유전자, 식물의 유전자는 번식 기간 동안에 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번식 기간 동안에 발현이 되는데 그 기간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발현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잘 봐요. 하지만
만약 그 나무가 이거 잘 봐요. 그것이 번식을 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지만 그 나무가 그것이 번식을 할 수 있기 전에 죽어버리면 발현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번식 기간 동안에는 발현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놈들은 were not selected against 이렇게 거기에 대항하여 선별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the person reproduced before the effect of the gene were apparent. 그 사람이 그 유전자가 나타내는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이미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거 앞에 건 번식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돼. 왜? 번식할 때 얘는 발현이 돼. 얘는 번식하는 기간 동안에 발현이 되지 않아. 이해되세요? 번식 기간이 중요한 거야. 번식 기간 동안 발현돼. 번식 기간 동안에 발현되지 않아. 뭐예요? 번식 기간에서 봤을 때는 목 아파. 얘는 번식 기간엔 발현이 되지만 번식 기간에 발현이 안 되죠. 동사관계가 반대라니까. 여기 역접이야. 이거 잘 못 풀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역접. 그래서 뭐다? 아하. 그래서 여기 역접이 들어가는구나. 번식 기간 동안에 발현이 돼야지만 그게 전달이 돼. 근데 얘는 인간은 번식 기간 동안에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번식 기간 동안에를 생각해서 그때 얘는 발현이 되고 얘는 발현이 되지 않아. 동사관계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B는 역접이에요. 이거 잘 조심하셔야 돼요. Therefore, 그러므로 such genes, 그러한 유전자들은 are less likely to be selected against than those that express themselves early in life. 즉, 확률이 덜해요. 뭐? selected against, 그 상태와 반대로 선별되어질 확률이 덜해. 뭐보다? 뒤에 나오는 그치 삶의 초기에 그들 스스로 발현되는 어떤 그러한 유전자들보다 확률상으로 덜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였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유전자의 발현 시기와 유전자의 선택이 그렇지 인간과 그리고 식물에 따라서 즉 유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 우리 찾았어요? A는 순접이고 일단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요. B는 역접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었던 그렇지. 그래서 답이 1번 있죠? 1번이 답인 이유가 1번의 for example by contrast 이게 답인 거야. 예를 들어서 대조적으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7번 갑니다. 자, 요거 빈칸 문제였었고요. 자, 주어진 문장 볼게요. 문제는 되게 쉬워. 제가 이 블로그에 올려놨던 거죠. 기억나세요?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the notion of a bad time is not the norm around the world, even among other industrialized societies. 난 놀랐어요. 뭘 알고? 아하. 잠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기준이 없어. 표준이 없어. 세계 전역에서. 근데 even among other industrialized societies. 심지어 다른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잠자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대. 이게 주제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like Italy, Spain, and Greece. 이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children are typically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family's late evening life. 즉, 일반적으로 허락받는데요. 뭐 하는 게 허락된대요? 늦은 오후의 삶 때에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하는 게 허락이 되고 안 자도 된다는 거지. Falling asleep in cars while laps instead of their own rooms and 빈칸. 그들 자신의 방 대신에 랩이니까 이제 무릎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무릎이나 차 안에서 자는 것도 허락이 되고 그래서 and 빈칸이래. 그럼 이거지 뭐. 주제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린 뭘 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잠자는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뭐 애들은 뭐 몇 세면은 몇 시에 잠을 자야 돼. 이런 기준이 어떤 확고한 기준이나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가 들어가주면 되니까 얘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볼게요. The same is often true for famil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똑같은 것이 이쪽 Central and South America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in many tribal cultures such as the Mayan or the Balinese, infants and toddlers are held, carried, or accompanied continuously by a series of caretakers. 많은 전통적인 문화권, 뭐와 같은 마야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발리인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 이런 데서 유아들과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이 held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옮겨지고 동반되어지죠. 지속적으로 누구에서 연속적인 caretaker 돌봐주는 사람에 의해서. They are able to doze for a sleep stare and waken under many circumstances, even in the middle of noisy or like natural observances, with a little needed for special sleep aids like pacifiers, blanket, or stuffed animals. 걔네들은 졸 수도 있어요, 애기들은.
잘 자고 잘 사는 게 애들은 효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fall asleep, 잠에 빠져들 수도 있고. as deer 하면은요, 이때는 무슨 뜻이겠어요? 뒤척이는 거죠. 뒤척이고. awaken. 깰 수도 있어. 많은 상황 하에서. 심지어 어떤 상황 하에서 시끄럽고 밤 내내 리추얼, 의식이 observance, 준수죠. 자, 오랜만에 해볼까요? observe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관찰하다, 준수하다. observation일 때 관찰이고 observance일 때 준수란 뜻이 있어요. 얘를 관찰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의식이 준수되는 상황에서도. 근데 with really for special sleep aids like. 근데 뭐 없이도? 패스파이어가 고무적꼭지지? 뭐 이거라든가 다묘, 채워진 동물이니까 봉제인형, 요와 같은 특별한 잠을 잘 때 필요한 도구에 대한 그 with little lid.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도 뭐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애기들은.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아이들의 취침 시간은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글이 주제였었고요. 빈칸 답은 나와요. 아까 나왔던 뭐가? 그렇지, 이거 들어가면 돼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살짝, 그리고 답을 갑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어? 몇 번? 그렇지. 3번에 there is no specified time for going to bed가 답이었죠. 잠자는 시간에 대한 특정화된 정확한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얘도 삽입 문제였죠. 얘 어디 들어가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볼게요. Hans and Ut Kallinger, who studied zebras for most of the 1960s, concluded that zebras can recognize one another by sight, voice, and smell. 볼게요. 얘네 둘이 이제 지브라, 이제 얼룩말을 연구했죠. 1960년대 기간 동안에. 근데 어떤 결론을 내렸대요? 얼룩말들은 시야와 목소리와 그리고 냄새를 one another, 서로 인식하더라. 즉 하나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더라 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어디 들어가네요? 그럼 볼까요? 자, 주어진 문장. Animals may switch identification modes. 이게 아마 원래 우리 지문에서는 여기가 빈칸이었을걸요. Depending on circumstances. 동물들은 상황에 따라서 인식 방법을 바꿀 수 있답니다. 부럽네요. 자, if a zebra foal gets lost from her family group within the herd, family members frantically rush around in search of the youngster. 자, 만약 얼룩말의 foal이 이제 새끼잖아, 새끼가 길을 잃어버려 그녀의 가족 그룹으로부터 무리 안에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러면 가족 멤버들이 frantically 광적으로 뭐 미친 듯이 뭐 이런 뜻이죠. 미친 듯이 막 달리죠. 그 젊은 새끼를 찾으려고 우리 애 어딨니? 얘야! 이러면서 찾는 거죠, 새끼. The foal range from one zebra to another, calling. 그러면 이때 요 새끼가 막 여기에서 여기저기로 막 부르면서 뛰어다닌다는 거야. 엄마!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자, they use their unique street patterns by day, and it is only at night, and large concentrations of other zebras or in dense bush that they resort to vocal recognition. 잘 보세요, 여러분. Smell functions effectively only at close range. 잘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독특한 줄무늬를 낮에 사용해. And it's only at night, in large concentration of other zebras or in dense bush, that they resort to vocal recognition. 그리고 오직 밤에 큰 집중도, 다른 얼룩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밀집된 숲과 같은 어떤 그런 큰 상황 하에서는 그들은 vocal recognition, 목소리 인식에 의존을 한대요. 그럼 중요한 거, 낮에 줄무늬 사용하는 건 사이트죠. 그리고 여기서 보컬 인식한다 그랬고, smell functions effectively only at close range. 이 냄새라는 것은 가까운 범위에 있을 때에만 효과적인 기능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 사이트와 보컬과 스멜에 대한 내용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어느 경우엔 뭘 쓰고, 어느 경우엔 뭘 쓰고, 어느 경우엔 뭘 쓰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어진 문장에서요. 사이트, 보이스, 스멜을 원 언어더하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낮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럴 때는 스멜을 사용하고. 구체적 예시가 여기 나오니까 이 바로 앞에 몇 번에? 2번에 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킬링 이 둘이 부부인가 봐요. 부부 같아. Observe that. 뭘 관찰했어요? Rooster foals would touch noses with other zebras, but that when the foal saw its murder, it would walk up to her without touching noses. 자, 뭘 관찰했냐면 이 길을 잃어버린 새끼들이 코를 이렇게 탁
이렇게 터치하더래. 다른 얼룩말들과. 하지만 이 새끼가 엄마를 보게 되면 그놈은 그 코를 터치하지 않고서도 엄마에게 걸어간다는 거죠. 신기하네? 뭐 이거지? Zebras have been subjected to the disorientation of being immobilized with the tranquilized darters would walk in a straight line back to their family group within the herd. 자, 얼룩말인데 어떤 얼룩말? 자, be subjected to 하면 수거입니다. 뭐뭐 당한 이런 수거인데 뭐 당한 얼룩말? disorientation,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근데 immobilized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죠. 뭐로 인해서? tranquilized 하면은요, 이게 일종의 진정제 침이 아까 마취제 정도로 보면 돼. 마취제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돼버려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버린 그런 얼룩말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이트 라인 똑바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가족에게. 그러면 중요한 거. 방향 감각을 상실했는데도 어떻게 똑바로 가족한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감각을 쓴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나와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2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They use their unique stripe patterns 나오는 그 앞에 2번에 들어가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그렇죠. 동물들은 상황에 따라서 식별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자, 9번 갑니다. 이것도 연결사 문제였죠? 볼게요. 내용은 되게 재밌었어요. 그 사무실에서 옷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저는 도태되겠죠. 항상 아이들이 저한테 교복 입고 다니시냐고 똑같은 옷을 입어서 이렇게 촬영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이 항상 똑같아요. 볼게요. At the office, it is important not only to look good and to fit in. It's also useful for men and women to try to outdress their coworkers. 자, 사무실에서 중요해. 뭐가 중요해? 좋아 보이고 fit in.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남성들과 여성들이 그들의 동료들보다 outdress. 더 옷을 잘 입으려고 노력하는 거 일반적이래. 어떤 단어 앞에 out이 들어가서 동사로 쓰이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따라서 There is the woman who somehow managed to wear a new outfit to the office just about every week. 어떤 여성이 있냐 하면 새로운 옷을 어떻게든 입어보려고 하는 여성이 있대. 근데 왜? A new outfit to the office. 사무실에 갈 때마다. 이것 때문에. 그쵸? 그런 분들이 있겠죠. 자, A에서 뭐라고 합니다. There is the man who seems to have an endless number of different new suits. 자,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오호, 새로운 다른 정장들을 끝없는 숫자를 갖고 있는 남자들도 있대요. 자, 방향성 같죠? 옷 신경 쓰는 여자, 옷 신경 쓰는 남자. 그러니까 A는 준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3, 4, 5번 답 안 되고 1번, 2번에 similarly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봅니다. If nothing else, 기타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employees, 직원들은 must at least 최소한 make an effort,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 To keep up with the office norms and office trendsetters. 사무실의 규범을 따라가고 사무실의 유행의 선도자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 아우 피곤하네. 그치? Conforming to office dress codes is an expensive proposition. And at trends and fashion change, many employees are hard pressed to keep up with the time. 진짜 중요한 거. 이 프로포지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게 신경 써야 될 문제나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기서는 이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의 옷 코드에 순응하는 것은 값비싼 문제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행과 패션이 바뀔 때마다 많은 직원들은 자, 압박을 받는 거죠.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그러한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이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압박받는다는 거야. 근데 압박을 받는데 비해서 뭐라고 하면서 definite air, 확실한 분위기. 어떤 분위기? 경쟁의 분위기가 있어서 항상 몇몇 employee, 직원들은 훨씬 더 결정적이 돼. 다른 이들보다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보세요. 압박받죠? 문제로 인식하는데 그래도 따라가려고 그래요. 원래 압박받고 문제로 인식하면은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의 방향성을 반대로 보기 때문에 B는 답이 역접이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re are personal bragging rights to be had by being a trendsetter, and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appropriate dress.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bragging, 뽐내는 거죠. 뽐내는 권리 당연히 있어요. 아, 내가 트렌드세터구나. 유행의 선도자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적절한 드레스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고요. 알게 모르게 사무실에서는 어떤 경쟁이 치열하다? 옷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지 않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옷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A는 답이 뭐예요? 순접이고요. B는 그래서 역접이야. 그럼 보기 중에서 순접, 역접인 거 몇 번밖에 없어요? 2번이 답이었죠? 2번에 similarly, nevertheless. 유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얘도 순서삽입 문제였었죠? 얘 어디 들어가냐? 그쵸? 이 글은 꽤 좀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볼게요. 자, 이게 주어진 문장이었죠? More socially skilled children on the other hand. 끝. 무조건 지시사 연결사. 자, 좀 더 사회적으로 솜씨가 있는 아이들은 반면에 기다리고 잠시 동안 쳐다보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끝이죠. 앞에 뭐 나왔겠어요? 사회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 얘기 나왔겠죠.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봅니다. 자, our first lessons in empathy begin in infancy when you are held in our mother's or father's arms. 우리의 첫 번째 교훈, empathy, 공감이죠. 공감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인fancy, 유아 시절에 시작을 해.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의 엄마나 아버지의 팔 안에 안겨 있을 때. 그치? This primary emotional bond lay the groundwork for learning how to cooperate and be welcome into a game or group. 이 주요한 감성적인 연대감은요. 이러한 기반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반? 그렇지.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게임이나 아니면 그룹에 들어갈 때 어떻게 환영을 받을 것인가를 배우는 방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he extent to which we master this emotional curriculum determines our level of social competence.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서적인 커리큘럼을 얼만큼 잘 마스터하는가 그 범위까지가 우리의 사회적인 능력의 수준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2번이 나와요. 자, 이제 얘가 나오겠죠. Take children on the playground who don't pick up the crucial cues to smooth interaction. When they want to join a game, they are often just waiting and thereby disruptive. 자, 어떤 아이 예를 들어보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인데, 자, who don't pick up the crucial clues야. 부드럽게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는 아이를 예로 들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게임에 참여하고자 할 때 종종 wade in 하면 수거죠. 어떤 수거죠? 마구 뛰어들다, 덤벼들다 이런 수거입니다. 마구 뛰어 들어가고요. thereby, 그로 인해서 그러한 흐름을 disrupt, 방해해버린대요. 그럼 얘는 스킬드하지 못한 아이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They tune in the game first and then enter seamlessly at a natural opening. 그들은 게임에 튜닝, 맞추어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seamlessly, 매끄럽게 자연적으로 오프닝, 탁 뭔가를 시작하면서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데이는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들어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오프닝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때 데이는 이 아이들일 수가 없죠. 글이 바뀌는데 역접의 연결사 접사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붕 뜬 거지. 그치? 예,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It's the same with adults.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Picking up the social rhythm and timing of those we work with is essential. 뭐 하는 거? 사회적인 리듬을 캐치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 그런 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지. 연결사 on the other hand 때문에 또 그렇고요. 흐름상 몇 번에 들어간다? 그렇지. 3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번 뒤에 대인은 누구다? 소셜리하게 스킬드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보죠. 자, 이 어휘 문제였죠? 오케이. 자, 얘도 내용 굉장히 좋아요. Humans have never been alone on the earth.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결코 혼자일 수가 없다. Their lives, 그들의 삶은 culture, technology, and art, 문화든 기술이든 예술이든지 간에 have been immeasurably enriched because they learn to watch, listen to, and imitate the other animals that share the land and sea with them. 즉, 너무나도 immeasurably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어. 왜? 보고, 듣고, 그리고 모방했어. 무엇을? 그렇지. 땅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을 모방하고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만큼 뭐 할 수 있었다? 풍부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지 뭐. So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Democritus
cert.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이놈이 뭐라고 생각을 했대. He speculate, 추측하다, 짐작하다. 그는 추측했죠. 생각했으니까 추측한 거 맞죠? 같죠? 그러니까 맞아. 그는 추측했습니다. People learn to wave from spiders. 인간들이 거미로부터 거미줄 짜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and how to sing from songbirds. 뭐 이런 새가 있는 명금이라고 하죠. 명금으로부터 노래 배우는 법도 배웠으며, swans and nightingales, 뭐 백조라든가 얘네들로부터 노래 배우는 법을 배웠대라고 생각을 했대. They got inspiration to build houses of clay from watching swallows at work on their nests. 그들은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집을 짓는 영감. 진흙으로부터. 근데 뭐 제비가 둥지를 만들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집 짓는 법도 배웠다는 거야. 그렇대. The most important concerns he wrote we are pupil of the animal. 자, 그래서 이름이 기막힌 말을 하죠. 우리는 동물들의 pupil, 제자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스승으로 보시는 거지, 동물을. A recent author, Stephen Longdale, argued in a book filled with examples from every part of the world that dance owes its origin and elaboration to human imitation of the varied movements of mammals, reptiles, fish, birds, etc. 자, 최근에 어떤 한 저자인 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요, 예로 가득 차 있는 책 속에서 어떤 예, 모든 세계의 부분들에 대한 예로 가득 차 있는 책 속에서 dance owes, 춤이라는 것은 그 기원과 섬세함이 인간의 모방에 의해서 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도 맞을 수 있단 말이야. 뭐에 대한 모방? 포유류라든가 뭐 파충류, 물고기류, 새와 기타 등등의 이러한 다양한 순간을 우리가 잘 모방하면서 그 기원과 그 섬세함이 여기 덕에 우리가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대요. The idea of the impact of other forms of life. 삶의 인간에 대한 생명체의 다른 형태의 영향에 대한 생각은 마치 영향 주고 있으니까 can be followed even further.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대요. Our species from all this time down through history. 그러니까 우리 종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의 처음 때부터 역사를 거쳐오면서 gained more from the others than a few crafts. 단지 몇 가지 기술 이상의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맞죠? 배웠잖아, 자연으로부터. 그럼 그 다음이 문제가 되지? 그치, 5번. Conflict with countless kind of animals and plants.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의 갈등? 아니요. 우리 배웠는데 갈등이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일단 5번은 conflict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interaction으로 바꿔주는 문제였었죠. 기억나세요? interaction. 상호작용은 주로 인간의 몸과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문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줬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인간은 주변에 있는 동물과 새들, 식물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주변 종들은 서로 상호작용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였고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인하여 5번은 답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5번의 conflict를 뭐로 바꿔라? interaction으로 바꿔라 하는 문제가 11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12번. 이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어석적으로 틀리는 건데 그냥 첫인상이 어떻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주제야. 별거 없어요. 자, 이게 주제문이야. Despite first impressions are powerful, they aren't necessarily permanent. 첫인상이라는 게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첫인상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항상 영원한 것만은 아닌 것 같대요. 끝. 미용실 갔는데 처음엔 되게 나쁘게 보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이 답이었죠? 네. 그 해석은 되는데 중요한 거 어법은 포인트. 1번 딱 보는 순간 뭐랑 같이 떠올라야 돼 자동적으로? although. 그럼 얘는 문제가 물어보는 요점이 뭔지를 잡아야 돼. 포인트. 뭐예요? 뒷문장이 문장인가 아닌가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뒤에 부분이 문장인가 문장이 아닌가요. 근데 분명히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despite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미 답은 찾았어요? 몇 번을? 그렇지. 1번에 despite를 뭘로 바꿔줘야 돼? although나 though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despite를 although라는 접속사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을 끝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2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